다이어트 후에 요요가 오지 않는 경우가 100명 중에서 1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99%는 다 요요가, 그렇기 때문에 근육량을 잘 지키면서 하는 다이어트가 요요가 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비라는 말이 있죠. 하체 비만, 이제 끝까지 안 빠지는 그 하체 살. 그래서 제가 보통 하체를 볼 때 어디를 먼저 보냐면, 하체 순환이 좀 안 되시는 분들은 하지 못하니까 그 주변으로 다 붙는 거예요. 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하시는데요. 다이어트 후에 요요가 오지 않는 경우가 100명 중에서 1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99%는 다 요요가 이제 온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이 요요가 오지 않는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키포인트가 근육량의 감소가 일어나서는 안 되세요. 우리가 무작정 굶는 다이어트 빨리 빼기 위해서 식사량을 극단적으로 좀 제한하는 경우에는 체지방만 빠지면 좋을 텐데 근손실이 같이 일어나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대사량이 감소를 하고, 기초대사량이라는 거 하는 것은 소비하는 에너지 중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똑같이 먹어도 소모되는 에너지가 적으면 나중에는 요요가 올 수밖에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손실이 오지 않게 근육량을 잘 지키면서 하는 다이어트가 되어야 요요가 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근육량을 좀 지키면서 하려면 어떻게 다이어트를 하면 되는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비만 클리닉에서 이제 식이 조절을 계속 해드리면서 체성분 분석을 매주 해드리다 보면, 처음에는 살을 빼실 때 저희는 이제 운동보다는 식단에 좀 더 올인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운동도 하고 식단도 하면 이게 너무 힘들어서 이도저도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식단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좋은데, 자, 운동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매 끼니에 단백질 충분하게 드시면 근손실이 오지 않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심하셔야 할 것은 매 끼니의 단백질 음식을 꼭 껴 넣으셔야 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아침에도 만약에 닭가슴살 이런 거 못 먹겠다 하신다면 그릭 요거트 좋거든요. 그릭 요거트 우리가 보통 한 번 먹을 때 200g 드시는데 그 200g의 단백질이 20g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릭 요거트 하나 드시고, 점심에 한식을 드신다면 한식 메인 메뉴가 꼭 단백질이 되게, 제육볶음, 불고기, 생선 한 마리, 뭐 콩비지 다 좋으세요. 그렇게 메인 메뉴가 꼭 단백질이 되게 드시고, 그리고 저녁은 좀 탄수를 좀 확 빼고 단백질 위주로 고기에 채소라든지 이렇게 단백질을 매 끼니 잘 챙겨 드시면 근손실 없이 다이어트를 좀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요, 우리 뱃살은 이제 피하 지방도 있지만 내장 지방이 있죠. 이 내장 지방을 빼는 게요, 근데 생각보다 피하 지방보다 쉽습니다. 내장 지방은요, 마음만 먹으면 잘 빠지는 지방이에요. 피하 지방이 오히려 잘 안 빠지세요. 이 내장 지방은 술하고 야식 끊고 탄수 줄이시면 되는데, 우리가 막연하게 저걸 어떻게 끊고 평생 살아 할 수가 있는데요. 다이어트 평생 하는 거지만 감량기와 유지기를 꼭 나눠서 생각하셔야 돼요. 살을 빼는 감량기는요, 집중해서 딱 1달에서 2달 바짝 하시고, 그리고 유지기로 넘어가서는 좀 드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감량기 동안 1~2달만 내가 열심히 술 끊고 탄수 줄이고 야식 안 먹겠다, 요거 줄이시면 내장 지방 뱃살은 좀 쉽게 빼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하비라는 말이 있죠. 하체 비만. 이제 끝까지 안 빠지는 그 하체 살을 가지고 계신 경우를 하비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가 왜 그러냐면, 일반 정상적인 지방이 아니라 이 하체의 살의 경우에는 좀 변형된 지방이라고 하죠. 부종형 셀룰라이트로 변형된 지방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상 지방 세포는요, 보통 노란색 지방 세포가 예쁘게 배열이 된 상태인데요. 이 부종형 셀룰라이트로 변형된 지방은 지방 세포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지방 세포 사이사이에 부종이 고이면서, 이 부종은 고인물이기 때문에 되게 끈적끈적한 염증화가 되고 섬유화를 유발하는데, 이 지방 세포를 이 섬유 조직이 막 둘러싼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러운 지방 조직이 아니라 경화된 조직이라고 하죠. 섬유화가 진행된 조금 단단한 형태의 지방으로 변형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하체 쪽에 이런 부종형 셀룰라이트가 있으면 다른 데는 다 살이 빠지는데 허벅지 안쪽 살, 뭐 여기 승마살, 무릎살 이런 데들은 끝까지 안 빠지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보통 하체를 볼 때 어디를 먼저 보냐면 이제 무릎을 봅니다.
무릎이요. 무릎 뒤에 그 우리 몸에서 청소부 역할을 하는 림프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림프절에서 이제 노폐물이나 이런 게 다 걸러지는 거예요. 근데 하체 순환이 좀 안 되시는 분들은 이 림프절 주변이 다 붓습니다. 노폐물이 빠져나가질 못하니까 그 주변으로 다 붓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무릎뼈가 또렷하게 좀 보여야 정상인데 무릎뼈가 살에다 덮여 있고 무릎 옆살에 살이 붙어 있으신 분들은 아, 이분은 하체 순환이 안 돼서 부종이 있는 분이구나 라고 판단을 합니다. 또 이제 발목에 복숭아뼈가 또렷하지 않고 살에 파묻힌 분들, 또 아킬레스건이 살에 파묻혀 있으신 분들도 아, 부종이 있겠구나 라고 알 수가 있고요. 여쭤보면 대부분 다리가 잘 붓는다고 하십니다. 또 우리 하체에는 림프절이 또 한 군데 있는데 그 서해부예요. 바로 그 팬티 라인 쪽에 있는 서해부인데 이쪽에 또 순환이 안 되시는 분들은 서해부 림프절 주변이 다 붓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벅지 안쪽 살, 허벅지 바깥살, 승마살이라고 하죠. 승마살이 쌓이게 되는데요. 자, 이런 부위들은 부종형 셀룰라이트이기 때문에 살을 빼도 잘 안 빠지는 부위시고요. 육안으로 봤을 때 매끈하지가 않고 이게 섬유화로 인해서 이제 울퉁불퉁하게 좀 쏙쏙 들어간 그런 형태를 보입니다. 대부분 이런 부종형 셀룰라이트의 근본적인 원인은 그 하체의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순환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제 스트레칭, 매일매일 스트레칭을 해서 좀 순환을 촉진시키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순환이 잘 되도록 그 반신욕도 좋고, 만약에 반신욕이 좀 어려우시다면 매일 그 저녁에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해서 좀 그날 쌓인 붓기를 좀 빼고 주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셀룰라이트를 유발하는 것이 이제 밀가루와 같은 탄수화물이 더 잘 유발하기 때문에 이 밀가루 같은 탄수화물 줄이는 식습관도 도움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해독 주스는 이제 종류가 다양하지만요. 기본적으로 이제 양배추나 당근, 또 브로콜리 등의 채소, 그리고 사과, 바나나 같은 과일을 물과 함께 갈아서 만드는 주스를 말하죠. 보통 이런 해독 주스 드실 때는 3일 정도는 다른 음식은 좀 섭취하지 말고 해독 주스만 마시라라고 말씀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 그러면요. 사실 그렇게 하면 3일 만에 3kg 이상 빠지실 수 있습니다. 사실 다이어트를 마음먹으신 분들한테는 너무나 솔깃한 얘기죠. 3일 만에 3kg가 빠진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해독 주스만 먹는 식단을 매일 할 수 있을까요? 매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며칠 후에 원래대로 식사를 하면 체중은 다시 그대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몸이 이 방어 기전으로 에너지 대사를 확 줄이게 되면서 오히려 더 큰 요요가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해독 주스만으로 다이어트가 된다기보다는 이제 저탄고단, 저탄수화물, 고단백질 이런 식단이 반드시 좀 병행이 되셨을 때 살이 빠지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저탄고단 식단을 하시면서 부가적으로 이런 채소나 과일에 있는 영양소를 섭취하는 목적으로 하시는 것은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이 다이어트 하실 때 식단을 어떻게 하셔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신 경우가 많은데요. 이 아침 식단이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는 시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공복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는데,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먹는 식사가 바로 아침 식단이기 때문에 이 아침 식사를 어떤 음식으로 드시느냐에 따라서 하루에 그 인슐린의 수치가 결정이 되고, 그로 인해서 그날 식단을 성공할지 여부가 좀 결정될 수 있어서 이 아침 식단을 좀 신중히 선택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아침을 너무 이제 시간 없으시다고 막 흰색 설탕이 발린 이런 시리얼이라든지 잼이 발린 뭐 식빵 이런 걸로 때우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게 되면 혈당이 확 오르는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면서 인슐린 수치도 급격히 오르게 되는데요. 인슐린 수치가 우리 몸에서 많아지는 순간 우리 몸은 지방 대사가 안 되고 자꾸 지방이 저장되는 모드로 변하고 식욕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침에는 되도록이면 이런 정제 탄수화물보다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인슐린 수치를 서서히 올리는 이런 단백질이나 섬유질 위주의 식단으로 뿌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침 식단으로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것으로 그 그릭 요거트 바크라고 있는데요. 요즘 날씨도 더워지니까 시원하게 그릭 요거트 바크
바크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최하정 씨도 아침에 드시는 메뉴로 소개한 바가 있는데요. 자, 먼저 이 그릭 요거트 바크 재료는 그릭 요거트, 그리고 단맛이 적은 과일, 그리고 이제 통곡물 이렇게 들어갑니다. 일단 그릭 요거트가 아침 식단으로 너무 좋죠. 일반 요거트에 비해서 단백질이나 칼슘의 함량은 2배로 높으면서 당질의 함량은 반으로 적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과일 중에서는 너무 단맛 많이 나는 과일 말고요.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과일로 넣으시면 좋은데, 여기서 팁 알려드리면, 자, 보통 무른 과일이나 열대 과일은 좀 칼로리가 높습니다. 반면에 다이어트에는 이제 신맛이 나고 좀 단단한 과육의 과일이 다이어트에는 더 좋으세요. 그래서 보통 이제 좀 당류가 적은 거로는 키위, 또 베리류 좋은데요. 이제 그릭 요거트는 좀 단맛이 없는 음식이다 보니까 좀 맛을 위해서 뭐 딸기, 바나나 정도까지는 넣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견과류나 통곡물 시리얼 준비하시면 좋은데요. 왜 그 흰색 설탕이 발려있는 시리얼은 혈당을 빨리 높이기 때문에 요즘은 그 설탕 안 발린 통곡물 시리얼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통곡물 시리얼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그 네모난 높이가 좀 낮은 밀폐 그릇을 좀 준비하시고, 여기에 종이 호일을 깔고 그릭 요거트를 좀 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높이가 한 1cm 정도 두께가 되도록 펴주시고요. 거기다가 아까 준비한 과일을 한 입 크기로 잘 잘라서 박아주시면 되고요. 그 위에 견과류나 통곡물 시리얼을 올려주시고 냉동실에다가 6시간 이상 얼려주시면 완성입니다. 그러면 이제 판때기처럼 얼어서 나오거든요. 그거를 이제 칼로 잘라 드시면 되는데요. 여름에 많이 더우시잖아요. 그래서 요 그릭 요거트 바크 냉동실에 꺼내서 아침마다 드시면 이제 단백질, 섬유소 듬뿍한 다이어트 식단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겠습니다. 네, 이제 다이어트 시즌인데요. 단기간에 너무 빨리 살을 빼려고 무리하시기보다는 이제 건강을 지키시면서 꾸준히 할 수 있는 다이어트로 예쁘게 살 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닥터스키니 채널의 최보연 원장이었습니다.